일반인 분들은 장기가 가장 어렵지 않느냐, 장기 그렇죠. 예측이. 그런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예측이 가장 어려워요. 80%대 가까이 떨어질 때가 가장 큰 약점이다. 그래서 ETF도 3배수로 할지라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미래학자시죠. 최윤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초에 한번 뵙고요.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한번 뵙고 이번에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로 책을 내셨는데 부자들의 3배수 ETF 투자 시크릿. 네네. 네, 일단 ETF는 우리가 이제 워낙 잘 아니까 그렇죠.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3배짜리로 투자하자. 결국은 이제 이 얘기잖아요. 예, 뭐 3배짜리로 투자하자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 책을 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3배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수익률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보니까 하긴 하는데 이것의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혹은 지식들을 잘 모르셔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굉장히 큰 위험성도 있는데 그렇죠. 양쪽을 다 알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전략을 만들어서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정보가 시중에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도 하고 몇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서 좀 더 나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잘 될 때야 3배로 벌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안 되면 3배로 잃기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되게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거론한 건데 다른 어떤 하락률은 충분히 이제 빠르게 또 반등을 하니까 버텨낼 수 있는데 뭐 3배수의 사실 최대 약점은 뭐 MDD라고 최대 낙폭이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 3배수를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다음번 대폭락 때를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조심하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번 대폭락은 꽤 좀 빨리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뭐 그건 이따가 또 차차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다음번 대폭락 때는 제가 이제 그 염려하는 게 워낙 지금 버블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렇죠. 특별히 미국 시장 얘기. 그렇죠. 미국 시장 얘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스닥이 지금 어느 때와 가장 비슷하냐면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터질 때와 비슷한 수준의 지금 버블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3차 산업혁명기였어요. 네.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때 이제 기술주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일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오르는데 대신 버블이라는 것은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나스닥 때 한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나스닥이 이제 다음번 대폭락 때 80%뭐 떨어진다 뭐 이 말이 아니라 어쩌든지 예전보다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3배수가 뭐 그때는 없었지만 그때 폭락률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80% 정도 떨어지면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3배수는 99.75%까지 폭락해요. 그러면 1억이 25만 원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안심하셔도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스닥이 그때 81% 떨어질 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2년 정도 걸려서 떨어졌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폭락이 돼도 뭐 자기 자산의 99.75%를 다 잃는 분은 없죠. 왜냐면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둘 일은 없으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 ETF 이건 뭐 개별 종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다우존스가 됐든 그렇죠. 종합 주가 지수나 산업 영역의 섹터.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2배수, 3배수는 주로 그쪽이 많고요. 개인들은 제가 이제 왜 이 종합 주가 지수나 산업 섹터 부분을 이제 추천드리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미래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래 예측을 하는데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뭐가 가장 어렵느냐라고 물어보면 일반인 분들은 장기가 가장 어렵지 않느냐, 장기 그렇죠. 예측이. 그런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예측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기 예측은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미래를 만드는 힘이 현재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점은
뭐 100년 후까지 작동될 힘, 뭐 50년, 30년, 10년 혹은 내일 작동될 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는 그 모든 걸 다 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개별 주식이 있고 산업 섹터가 있고 국가가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개별 주식은 국가 전체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의 산업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개별 주식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공부량도 많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자기가 아는 특별한 개별 주식 회사가 아니면 뭐 국가 단위나 산업 단위를 권하는 이유죠. 네. 보통 뭐 그 뭐죠? QQQ라고 하나요? TQQQ 나스닥 TQQ 그건 이제 3배수 얘기하시는 3배수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QQQ QQQ 그렇죠. 네. 그것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 뭐 또 워렌 버핏 자체도 그 뭐죠? 그 지수 추종하는 네네. ETF를 사라 뭐 이렇게 네네네. 뭐 이 얘기했다 할 정도로 ETF가 큰 수익을 내주고 있다 혹은 안전하다 네네. 분산 투자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많이 붐이 좀 일고 있고. 그럼요. 일단 우리가 이 3배수 ETF 이제 지금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네네. 특히 한국 분들은 이게 좀 베팅력이 강해가지고 그렇죠. 좀 과감하신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많이 한다는 얘기 저도 좀 들었는데 일단 장점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네네. 네, 일단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죠. 먼저 장점을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3배수라는 것 그 자체죠. 왜냐하면 QQQ는 나스닥을 그냥 1배수로 그냥 동일하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나스닥 종합지수에 그냥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나스닥에 투자하는 펀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작년 대폭락 이후에 올라갈 때는 이것만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났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기저효과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추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3배수로 즉 3배의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니까 이제 오를 때 3배씩 오르는 거죠 추가로. 근데 이제 이 3배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곱하기 3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3배의 복리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승수 효과를 내면서 가는 거죠. 3배의 승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지수와 이게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2009년 정도까지 폭락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 3배수 상품 같은 경우에는 1배수는 그 이전에 나왔지만 3배수 상품 같은 경우는 2008년 폭락 이후에 2010년 그 다음에 뭐 12, 뭐 요 이후부터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009년 이후에 이제 빠르게 출시된 게 이제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를 추정하는 뭐 나스닥을 추정하는 것이 이제 종합 지가 지수를 추정하는 게 먼저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섹터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대략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면 네. 그 나스닥이 2008년 9년 폭락 이후부터 현재까지 2021년까지 대략 한 4.5배에서 한 5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추정하는 3배수가 3승의 효과를 냈기 때문에요. 단순히 곱하기 3이 아니라 똑같이 이제 지수를 추정하면서 내는 게 거의 167배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수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제 이게 사실은 장점이에요. 물론 뭐 단점을 얘기하면 뭐 그 안에 이제 파생 상품을 넣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뭐 투자자들이 선물이나 투자하는 아니고 상품 자체에 그걸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롤오버 효과라든지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많다든지 또 뭐 거기에 이제 수수료도 사실 상당히 세죠. 그런데 그게 뭐 다른 거보다는 뭐 훨씬 많지만 이 상승률에 비하면 누적 수익률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해서 약간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커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 단점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떨어질 때도 3승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면 조정을 받는 게 떨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썼는데 예를 들면 기술적 조정이냐. 그럼 한 10에서 이제 1배수 추정 지수가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거, 혹은 이제 대조정이냐, 그럼 한 20% 정도 떨어지는 거. 그다음 보통은 이제 대폭락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주가가 한 10년에 한 번씩 대조정을 받을 때죠. 이때가 이제 한 30에서 한 4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이성적 버블이 올랐을 때 완벽한 대붕괴가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 예를 들면 대공황 때 다우존스가 한 7, 8% 폭락한 거.
그다음에 나스닥은 2000년도 때 한 81% 폭락한 수준이죠.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그 뭐 기술적 조정이나 뭐 대폭락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3배수 같은 거 떨어지면 보통 뭐 50%, 많게는 7, 80%까지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1억이 2천만 원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단점인데 그런 부분들은 또 3배수가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올랐다가 그렇게 떨어져도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오르잖아요. 이번처럼.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 폭락을 맞아도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책에서도 배웠지만 들고 있으면 뭐 심장은 막 떨리고 막 힘들지만 그게 오를 때 또 다시 3배 승수로 오르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대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80%대 가까이 떨어질 때가 가장 큰 약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배수는 3배세 승수로 떨어지니까 거의 99% 폭락을 해요. 이상. 그러면 1억이 100만 원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오르니까 3배 승수로 오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 정도는 위험하냐. 다른 거는 오를 때 견딜 만한 기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웬만큼 한 50% 정도 떨어지면 얘가 한 80% 정도 떨어지는데 그거면 한 2년 정도 견디면 원금 회복이 됩니다. 3승수로 올라가면. 그렇죠. 근데 이게 80%대 1배수가 80% 얘가 한 99%를 넘어가면 보통 이걸 원금 회복하는데 3승수로 올라가도 워낙 밑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한참 걸린다는 얘기죠. 한 14년에서 한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위험이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말씀 이제 승수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네. ETF라는 게 그 우리가 그냥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상승폭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원래는 이제 단일 그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가 그거를 3배로 가는데 왜 승수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주식 투자 자체가 복리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렇죠. 3배. 근데 이 3배에서 내일은 또 이거 포함된 그거에 또 3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는 식이니까. 승수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상승장에서 네. 한다고 하면 정말 그렇죠.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15%, 20% 정도의 어떤 조정이라고 하면은 감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80%까지 떨어지는 대공황 같은 그런 게 온다고 했을 때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아주 치명적이죠. 네. 원금 회복은 가능한데 한 20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 같은 게 과연 오겠느냐. 그게 이것을 이제 관건이죠. 예, 네. 생각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이걸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더라도 그런 대공황 같은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음번 대폭락이 대공황 수준은 아니더라도 꽤 높은 수준의 폭락이 이제 올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러니까 난 뭐 예를 들면은 이걸 안 하겠다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그 정도의 투자를 해도 얘가 수익이 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걸 하실 분이라면 이게 이제 장단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장단점을 잘 알면 이게 양날의 칼과 같거든요. 그렇죠. 네, 칼이 위험하다고 칼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칼의 장단점을 잘 알면 내가 장점만 잘 살리고 단점은 피해서 내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된다.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폭락의 주기는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대폭락에서 대폭락까지의 보통의 평균적인 주기가 7에서 8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당겨져 올 텐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무리 빨리 와도 이 직전 대폭락에서 다음번 대폭락까지 4, 5년이에요. 그러면 한 2, 3년 정도는 이걸 쓰고 그 다음에는 그냥 1배수로 바꿔 타면 폭락을 예측하지 못해서 대폭락을 맞아도 리스크가 현저히 줄을 수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그 폭락 네네. 시점하고 이제 얼마 안 지났으니 그렇죠. 앞으로 2, 3년 정도는 좀 안심하고 이걸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 말씀도 네, 그 제가 이해를. 다음에부터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데 하여튼 그 대폭락은 좀 네. 이따 나누는 걸로 하고요. 네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니까 이 3배수 ETF 10년 동안 뭐 100배를 벌 수 있다. 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이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승수 효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나옵니다. 몇 %씩 상승이 됐을 때 그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대폭락 이게 이제 보통은 가장 빨리 오르는 게 빨리 많이 오르는 게 폭락 이후부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배수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떨어진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수익률이 가장 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연평균 한 30% 정도 성장률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배라는 것은 이것을 다 합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100배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예. 근데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00억 얼마지? 1억, 10억 된다는 얘기.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다른 비유를 드리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그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에 거의 뭐 1위도 올라갔다 1위, 3위 테슬라죠. 네. 테슬라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이 보면 개별 종목, 섹터, 종합주가지수를 했을 때 공부는 개별 종목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수익률로 보면은요.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보통은 제대로만 고른다면. 제대로 고르면 이게 3배 승수를 냅니다. 이것도. 자, 예를 들어 보면 테슬라가 이렇게 주식이 한 21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 많이 알았지만 사실은 폭발적으로 오른 건 근래고요. 한 21년 정도 주식시장에 있었거든요. 21년 동안 테슬라가 한 280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이제 엔비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많이 투자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한 기간에 780배 올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익률이냐면 연평균 한 30% 정도의 복리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놀랍지만요.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기업이고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죠. 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상장된 지가 30년에서 35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주식들이 상장 초기가 대비 얼마가 올랐느냐. 이 30년 동안 적게는 2,000배, 많게는 3,80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연평균 나누면 연평균 30%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지금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이 이거를 10년으로 하면 그게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투자하시는 게 다 사실은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섹터에서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3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TF, 그러니까 섹터를 산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효과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인 ETF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3배수라 하더라도 그러한 그렇죠. 그 리스크 요인이 좀 줄어든다. 그렇죠. 똑같죠. 왜냐하면 3배수도 그 1배수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그냥 똑같이 가져다가 3배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아까 얘기했대로 떨어질 때 과대 낙폭이 굉장히 크니까 그 단점이 사실은 1배수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계셔야 그렇죠. 되고 손해가 그렇죠. 3배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그겁니다. 승수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시점이 상승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죠. 하락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거시적 판단을 가장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뭐 단기적 상승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걸 예측할 수 있다라면 그건 이게 사기고요. 대신 개인적인 입장에서 혹은 뭐 펀드 매니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폭락이라고 그러죠. 뭐 아까 얘기했던 평균 7, 8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는 그 대폭락 주기. 이거는 보통은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로 보면 대침체 기간이 오는 건데 그때에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대상승과 그걸 기준으로 거시적 대상승과 거시적 대하락을 하나를 보고 그걸 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배수는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ETF 이 레버리지 쓰는 걸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아마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은데 수 있죠. 우리가 일단 이런 레버리지 위험하니까 네네.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상승할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그 짧은 구간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레버리지를 쓰는 게 오히려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하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뭐 해지를 하거나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보다 저는 더 좋은 게 장기 투자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어차피 얘가 원래 종합주가지 1배수를 그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이 상품은 퇴출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3배수라는 것을 제외해두고 우리가 1배수, 종합주가지수나 혹은 뭐 테슬라와 같은 개별 주식을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주식을 테슬라를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스윙 하시는 분도 있고 초단타 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실제로 결과 이론적으로는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단기 투자를 계속 테슬라를 해가면서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수익률이 높죠. 근데 계속 이기기만 한다. 그렇죠. 문제는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오래전부터 사서 그냥 들고 계신 분이 사실은 제일 큰 수익을 내셨어요. S&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ETF도 3배수로 할지라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3배수 ETF 가지고 오히려 장기 투자 개념으로 네. 가지고 가자. 대신 그렇게 했을 때 나가는 그 이자가 있겠죠. 비용이. 그렇죠. 그리고 또 ETF 같은 경우는 몇 개월마다 이걸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거기서 그 회사에서 하는 수수료만 거죠.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돈이 나가지만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게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뭐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미하죠. 네. 근데 그 수익률에 비해서는 진짜 더 미미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3배수 ETF 가지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상승 시점이라고 네. 보면. 뭐 제가 단기 투자를 하지 마셔라는 말은 아니고 하셔도 되는데 충분하고 이득이 나는데 장기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왜? 개인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단기 투자를 하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어쩌든지 간에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좀 상당히 좀 낯선 이야기라. 그렇죠. 예, 예. 네.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이건 상당히 우리 지금 비투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떨어지면은 확 꺾어지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약간의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이 상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레버리지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요. 하나는 내가 은행에서 빚을 내서 그게 이제 레버리죠. 그래서 이걸 사자. 그럼 빚 내서 사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내가 은행에서 빚은 안 내지만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증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떨어지면 얘가 강제 매매를 해가지고 깡통 계좌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레버리지 연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혹은 선물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상품 자체에 이 상품을 출시하는 그 미국의 이제 회사들이 그 안에 자기가 3배수를 내도록 그러니까 대부분은 1배수 상품을 담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3배수 중에서도 많이 하는 팡이다. 그러면 페이스북도 시작해서 아마도 이런 주식을 그대로 다 담아요. 똑같이 펀드처럼.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1배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하지만 추정하지만 3배로 낼 수 있도록 파생 상품을 3배승을 낼 수 있는 파생 상품을 여기다 더 담아요. 그래서 얘가 3배수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고 상품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1,000만 원어치 했어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QQQ가 우리 네. 1배수짜리니까 그게 아까 TQQQ? 네. 예, 이게 3배수죠. 그렇죠. 내가 3배수짜리 TQQQ를 샀어요. 1,000만 원어치 있어. 근데 이게 쪼그라들어서 이게 뭐 한 500만 원이 됐어요. 네. 아니면 뭐 400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된다 해도 이게 강제 청산되거나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예. 버티고 있으면은 이자만 내면서 그 그렇죠. 비용만 내면은 계속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그렇죠. 상승하는 올라가는 시점. 거죠. 그러니까 예.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다. 그 공포심만 이기면. 그렇죠. 그거하고 얘기인 똑같은 거죠. 겁니다. 예. 근데 그 차별이 약간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혼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막 그렇게 떨어지면 갑자기 강제 매매 당하는 거 아니냐. 혹은 은행에서 원금 청산 요구가 들어온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혼돈하시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